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저무는 인텔 제국, 기로에 선 삼성이라는 제목입니다. 7나노미터 공정이 충분한 수율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이에 기반한 CPU 제품 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미뤄지게 됐다. 자체 공정에도 계속 투자하겠지만 외부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 지난달 인텔의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텔 최고 경영자가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과연 인텔이 생산을 맡길 외부 파운드리 업체는 어디일지, 삼성전자에게 그 기회가 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분기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인텔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회사 또는 인텔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일 직전 정규장에서 종가가 $60였거든요. 지금 한 $44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주가가 무려 20% 이상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그 PC의 그 헤드가 되는, 두뇌가 되는 그 CPU를 같이 만드는 글로벌 경쟁사죠. AMD 같은 경우는 인텔이 주가가 20% 하락하는 동안 오히려 32%나 급상승하면서 인텔 그 부진의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픽 그 처리 장치 GPU라고 하는데요. 이 GPU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업체로 인텔의 경쟁사도 되고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인텔의 협력사도 될 수 있는 회사인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아시다시피 엊그제 장중 최고 6만 원 넘어서면서 주가가 7%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요.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 같은 경우는 주가가 17% 이상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연 인텔 실적 발표일에 대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모두 기사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스완이라는 그 인텔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율 확보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공정상에서 완제품이 잘 안 나오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 확보가 안 돼서 7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CPU, 중앙처리 장치 제품이 당초 예상, 그러니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였거든요. 당초 예상이. 근데 이게 6개월 정도 늦춰지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르면 2022년쯤에 이 제품이 생산될 거다라는 걸 인정한 상황이고요. 지금 경쟁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AMD 같은 경우는 이미 7나노 공정을 적용한 CPU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서 이 미세 공정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더 이상 인텔 내부적인 어떤 공정에 맡겨둬서는 제품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늦춰지다 보니까 외부 파운더리 업체, 그러니까 파운더리 업체는 설계도를 받아와서 대신 제품을 생산해주는 업체거든요. 지금 대만 TSMC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주로 이 부분에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의 아웃소싱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나노미터 공정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경쟁사인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인텔이 아웃소싱을 맡길 가능성이 있는 파운드리 업체,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텔이 7나노미터 공정 제품을 생산하려고 했던 계획을 좀 늦춘 건데 이미 7나노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AMD나 이런 업체는 주가가 뛰었고, 그리고 삼성과 TSMC가 바로 그 아웃소싱 물량을 인텔이 직접 생산을 하기 어려워졌으니까 그 물량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7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10에서 10나노미터에서 7나노미터가 되고 뭐 7나노미터가 네. 5나노미터가 되고 뭐 이런 게 왜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라는 게 그 작은 반도체 제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적도라고 하죠. 그렇죠. 집적도가 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노미터가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나노미터, 7나노미터, 5나노미터, 뭐 4나노미터, 3나노미터 이렇게 가야 이제 제품이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렇죠. 상황인 거죠. 10나노가 5나노가 된다는 말은 길이가 절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하기 때문에 4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10나노에서 5나노 공정이 된다는 말은 똑같은 웨이퍼에 반도체를 칩을 만든다 하더라도 한 장짜리를 넉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비용도 절감되고 집적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 제품에 작은 사이즈로 반도체 칩을 넣기가 용이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집적도가 높아지고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여러 쓰임새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미 뭐 TSMC와 삼성전자는 5나노 양산을 착수한 상태고 AMD는 7나노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은 그게 조금 어렵다. 수율이 확보가 안 돼서.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기술의 인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인텔이 기술에서 뒤지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 반도체 웨이퍼에 그 회로도를 집어넣는 게 사실은 칩을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네.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노광 작업입니다. 노광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먹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 마스크라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웨이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빛을 쏘아서 이 설계도에 있는 그 회로를 그대로 웨이퍼에 씌워주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바로 노광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노광 장비가 과거에는 그 불화 아르곤이라는 원료를 써서 이 노광 작업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불화 아르곤을 쓰다 보니까 10나노 이하 공정, 초미세 공정으로 가서는 이 노광 장비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거죠. 기술적 한계에 부닥친다라는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네덜란드 그 ASML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라고 하는데요. EUV 장비를 써야만 10나노 이하의 노광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노광 장비는 한 대당 2천억 정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자기 제품만, 자사 제품만 독자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이 2천억 들어가는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해서는 도저히 원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는 본사 물량뿐만이 아니고 대외 물량을 받아와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2천억 되는 노광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충분히 원가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TSMC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해가면서 초미세화 공정, 5나노 공정까지 성공했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7나노 공정 이하로도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인텔도 결국은 AMD처럼 AMD는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이 없고 어쨌든 위탁 생산을 맡기는 그런 맞습니다. 업체이기 예. 때문에 AMD는 이제 아웃소싱만 하고 있는데 결국 인텔도 AMD처럼 아웃소싱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완 CEO가 얘기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AMD나 인텔은 반도체 칩을 아주 미세하게 설계하는 설계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다만 이제 생산 능력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AMD 같은 팹리스처럼 공장을 따로 두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은 나중에 매각할 수도 있겠죠. 인텔이 그 설계도만 직접 그려서 그 설계도를 삼성전자나 TSMC에 넘겨주고 이 모양 그대로 생산해 달라라고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TSMC가 그 물량을 가져와서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텔 아웃소싱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TSMC냐 아니면 삼성전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TSMC 낙점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1주 전에 이미 대만 현지 언론들은 6나노미터 공정을 생산하기로 CPU, GPU를 동시에 생산하기로 인텔과 TSMC가 합의했다라는 그 보도까지 이미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TSMC나 인텔 어느 회사도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가 팩트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짜 뉴스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TSMC가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기존의 글로벌 파운더리 시장에 TSMC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나 되거든요. 네. 특히나 특히나 이제 7나노 공정까지는 삼성전자보다 TSMC가 훨씬 빠른 속도로 초미세 공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TSMC가 이 그 물량을 받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유들을 봐도 좀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인텔의 인텔의 그 칩 공장, CPU 공장은 미국 애리조나의 주에 있거든요. 그 바로 근처에 TSMC가 총 12억 달러를 들여서 5나노 공정미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와 주정부에 더 많은 지원금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확정은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 인텔이 있는 공장 바로 옆에다가 5나노미터 공장을 지음으로써 인텔과 협력하면서 인텔 물량을 파운더리 물량을 받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TSMC 가장 큰 고객사가 중국 화웨이였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규제하면서 TSMC에 화웨이의 장비를 부품을 공급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TSMC가 바로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미국 정부에 굉장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물량을 TSMC가 받아갈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쌓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러면 물량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삼성전자가 또 어떻게 이걸 좀 타개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장중 주가가 6만 원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고요. 최근 그 지난 23일 인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엄청난 규모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다. 물론 달러화가 약세로 보이면서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그 인텔의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이 일정 부분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는 TSMC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사가 워낙 많습니다. 화웨이가 예. 빠져나간 빈자리가 좀 있겠지만 지금 그 애플의 그 5나노 칩도 내년부터 양산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최근에 들어온 AMD 같은 경우 7나노 위탁 생산을 맡긴 이후에 내년도에 추가로 20만 장 정도 엄청난 물량을 TSMC에 맡기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이미 모든 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인텔의 많은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TSMC가 감당할 수 없는 물량 정도이기 때문에 TSMC는 일정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삼성전자에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IT 업체들이 외부 생산 위탁을 맡길 때 대부분 한 업체가 아니고 서로 두 업체를 복수로 경쟁을 시키는 구도로 주로 이제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TSMC 두 회사가 5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정말 경쟁적으로 한번 싸워서 우리의 그 생산 제품을 최고 완성도로 만들어 보라라고 하기 위해서 인텔이 경쟁 체제로 두 회사의 물량을 나눠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외국인들도 그에 배팅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분명 삼성전자에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인텔이 종합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다 해 나가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은 도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역시 인텔과 마찬가지로 종합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추격해오는 메모리에서 추격해오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도 신경 써야 되고요. 이 파운더리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TSMC도 따라잡아야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텔의 그 7나노 위탁 생산이 어쨌든 TSMC와 삼성전자 한쪽으로 완전히 뭐 올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이 전략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또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